1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체적으로 포근합니다. 추위 걱정 오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 속에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원주 지방도 현재 기온이 1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섰고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 한낮 기온은 6도에서 9도 보이겠고요. 설 연휴까지 한파 없이 이맘때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소방서의 최근 3년 동안의 구조 활동이 평균 대비 14% 증가한 출동량을 보였습니다. 이 원주 소방서 출동량과 또 설 명절 안전사고 유형까지 알아보고요. 또 원주문화재단이 강원 영서 지역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를 아우르는 문화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한강 문화나비 사업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좀 들어보고요. 또 원주에서 유일한 장애인 합창단이 라운 합창단인데요. 이 라운 합창단이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5위를 하는 등 2006년 창단 이래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또 단원 모집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관광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노선이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에 따른 서원주역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원주 대표 특산물 한지 홍보를 위해 서원주역과 한지 테마파크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탑승객은 하루 승차권을 이용해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행 할 계획이고요. 시간표는 원주시 관광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횡성지역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이 인상 지급됩니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보훈수당은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보국 수훈자 수당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강원도에서 신설한 보훈 대상자인 전몰 군경 유족과 4.19 공로자, 5.18 희생자 등의 보훈 명예수당도 매월 3만 원씩 지급됩니다. 평창군이 국내 각종 체육 종목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지난해 5만 2천여 명이 지역에서 전지 훈련과 체육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은 20일 지난해 군내에서 전지 훈련과 체육 경기에 참여한 인원은 레슬링, 축구, 동계 종목 등 10종목 190개 팀에 연 인원 5만 2,8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전지 훈련과 체육 경기 참가 선수단으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도 26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소방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구조 활동이 필요한 현장 4,821곳에 출동해 31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구조 활동 평균 대비 1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원주 소방서 황서현 반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서현 반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소방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구조 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소방서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신고 방법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요. 이 전화 신고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전화 통화만으로 119 신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상 통화나 문자 메시지, 어플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장에 아주 응급한 환자가 있는데 말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하면 저희 119 상황실에 있는 의료진이 직접 보고 응급처치를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면 서로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 강원 119 신고 어플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GPS 주소 정보가 저희 119 상황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구조대원한테 발송이 돼서 구조되는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말이 서툴면 문자로 쉽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긴급한 상황에 119로 이제 전화 신고를 하면 되겠다 했지만 의외의 방법으로 문자, 어플,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특히나 이제 응급 환자 발생 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구조 활동 하러 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영상 통화를 보고 또 응급 구조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활용이 되고 있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작년 기준 구조 출동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원주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조 출동은 총 4,821건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구조 출동을 했고 인구가 아무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3년 구조 활동과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했다는 게 특이점이고 교통사고가 40% 증가를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개방 같은 간단한 생활 민원과 관련된 구조 출동이 35% 정도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구조한 인명은 총 314명이었습니다. 잠금 장치 개방 건으로 73명을 구조했고 승강기 고립 건으로 54명,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현장에서 42명, 교통사고 현장에서 총 39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이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출동 건수가 네. 많았다는 것은 사건 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는지요?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금 장치 개방건,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실생활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그런 구조 출동 건이 한 60% 정도로 가장 많고, 네. 이제 뭐 교통사고, 산악사고, 그리고 순환사고, 이런 사고건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예. 강원도에서 봤을 때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출동 건수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2개가 저희 지나고 있고, 여러 지방으로 가는 국도도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화재 출동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화재 사고도 많고요. 어떻습니까? 네, 뭐, 화재 출동 마찬가지 도내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총 작년에 251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 대비해서 건수는 15% 감소했는데, 인명피해는 8%, 그리고 재산피해는 46%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대형 화재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고무적인 건 시민들에 의한 자체 진화율, 그러니까 목격한 시민들이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저희 소방서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집인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00건 중에 50건의 현장, 그러니까 절반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소화기를 활용해서 불을 꺼서 뭐 인명도 보호하시고 재산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강원도하고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이 방송을 빌어서 원주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소화기 비치 의무가 되면서 각 가정에도 소화기를 이제 의무적으로 비치하면서 또 개인들이 또 화재에 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각 가정에 소화기 의무 비치하는 것은? 네, 2012년부터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원래부터 이제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2012년부터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도 소화기하고 이제 연기 감지기가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2012년 전후로 해서 이 데이터가 급격하게 바뀌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소화기 빛이 꼭 좀 갖춰야 된다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특히나 설 명절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석이나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어떻게 집계되고요? 어떤 사고가 많습니까? 이제 명절 연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바빠지거나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풍성한 음식 때문인지 구급 출동은 조금 더 많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조금은 늘어납니다. 다행히 대형 교통사고보다는 가벼운 교통사고들이 많고,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서행은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시면서 안전한 운전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설 명절 어떤 사고를 좀 주의해야 할까요? 명절에 아무래도 음식 준비하시면서 기름에 튀기는 음식을 많이들 이제 요리하시는데요. 네. 이 튀김 요리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용유는 조금만 방심하면 한 10분만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 10분만 방심을 해도 그 식용유 표면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식용유 화재는 다른 어떤 기름 화재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뿌리면 이게 폭발하듯이 불길이 번지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당황한다고 해서 절대 물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분말 소화기도 식용유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K급 소화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K급 소화기가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가장 적합한 소화기인데, 이 K가 키친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주방 전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방 전용 소화기가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급한 대로 물은 절대 뿌리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채소류, 물기가 없는 채소류, 예를 들면 양배추, 배추, 네.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도도 낮춰야 하고, 식용유가 불이 붙으려면 한 4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네. 이 온도를 낮춰야만 이제 화재가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나 배추, 마요네즈 같은 걸 넣어서 기름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만약에 급한 경우 물을 적셔서 흠뻑 적셔서 네. 이렇게 덮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적신 이불을 덮는다고 해서 공기는 차단이 돼서 일시적으로 불은 꺼질 수 있지만, 그거를 다시 뺐을 때 불이 이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식용유 불 붙는 경우 상당히 좀 위험하네요. 사전에 절대 물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자, 이렇게 또 겨울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겨울철 주의할 사고 유형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아무래도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많은 분들 사용하시는 화목보일러, 그리고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열선 같은 것들의 관리 부족으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안에 있는 열선이 끊기거나 상해서 거기에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펴서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수시로 특별히 뜨거운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목보일러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 연료 투입구 주변에 불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은 없애고, 연료 투입구 뚜껑도 잘 닦여서 이제 불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면, 대부분의 화재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철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원주 소방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는 화재, 교통사고 각별히 좀 주의하시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원주 소방서 황서현 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 중부권 지역을 통합해 문화서비스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남한강 문화나비라는 사업인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한강 문화나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남한강 문화나비 사업은 강원 영서와 경기 남부, 충청 북부를 아우르는 중부권 문화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주를 비롯해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충주, 제천, 여주, 양평 9개 시군의 문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 9개 지역의 문화 공간과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시, 공연, 행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예술인과 문화단체 사이에 활발한 문화 교류가 기대됩니다. 원주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임진석 주임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왜 우리 행사를 시민들이 오지 않고 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평휴일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문화 분야 지방 총 예산은 상승폭을 보였지만 공공문화 충족도는 하향세를 그렸어요. 그래서 재단은 시민들에게 문화행사 및 시설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좀 넘어서서 역사 문화적으로 남한강 문화권을 형성해온 9개 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예술인 시민 주도의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별 문화 행사 접근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웹사이트와 웹 기능이 모두 개발 완료된 상태인데요. 현재 남한강 문화나비 웹사이트 접속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중부 문화정보망 남한강 문화나비를 검색하면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아직 iOS 앱스토어에는 어플리케이션 심사 중으로 곧 모든 기종에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정보를 업로드하면서 웹사이트와 앱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 문화재단과 업무 담당자가 이 문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 예술 단체와 시민들도 운영하는 문화 행사를 직접 플랫폼에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서비스의 큰 장점입니다. 원주 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임진석 주임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먼저 각 시군들의 문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문화 정보를 얻고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를 통해 문화 향유증 충족도와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주에 사시는 시민 예술인들이 충주의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9개 지역의 문화사업 및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유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운영 효과에 따라서는 9개 지역 외 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원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허브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행사를 홍보하기에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네, 시민들이 문화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 캘린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캘린더를 통해서 월별로 문화 행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나만의 큐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한 문화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고 지역별, 장르별로 문화 행사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의 경우 지도 기반으로 이용자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행사를 지도 형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인 라온 합창단이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하모니상을 수상하는 등 2006년 창단 이래 해마다 우선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원을 또 모집한다고 하는데 라온 합창단의 백성경 지휘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백성경 지휘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6년 창단이 됐다고 하는데 라온 합창단 먼저 소개 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2006년도에 저희가 창단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거의 한 25분 정도 계시고 비장애인분들이 한 6분 정도를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같이 합창단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라온 합창단은 그 라온이라는 뜻이 순수 우리말로 그 즐거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 우리 단원분들이 워낙 또 굉장히 밝으세요. 그 장애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다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합창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비장애인도 함께 단원으로 계시나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장애인분들은 이제 단원들이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장애인분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합창단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활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원봉사자분들이요.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봉사하시는데 노래를 또 좋아하시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같이 또 이렇게 단원들이 돼서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수상 경력도 대단해요. 작년에 또 5위까지 하셨다고요? 네, 작년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에서 이제 5위인데 참 전국대회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대회에서 1등하지 않으면 전국대회 참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5위라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고 저희가 한 8번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도대에서는 거의 뭐 대상을 한 3번 정도 받았고 금상 뭐 여러 가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번에 또 단원 모집한다고 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있는 건 아니고 오디션은 아주 그냥 작게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달 2월 5일 날 오디션을 보는데 곡은 이제 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곡 그 곡으로 다 안보를 해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걸 보고 그렇게 심사 기준은 이렇게 아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좀 열정이 많으면 또 열심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네, 남녀 성별이라든가? 예, 남녀 성별도 없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일단 웬만큼만 하시면 단원으로 흡수되면 노래 뭐 아주 잘하지 않으셔도 관심만 있으면 단원이 될 수 있겠군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 2회 연습을 합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12시 전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모여서 연습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재작년에는 자작곡 희망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자작하시게 됐나요? 예, 일단 곡은 이제 제가 만든 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단원들이 되게 기다려왔던 제2회 정규 연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되는 뭐 코로나19 확산이 뭐 지속되면서 소소하고 뭐 소중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자 희망이라는 곡을 직접 제가 작곡하고 또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출전하시게 되면 이 자작곡으로 출전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그걸 했어요. 작년에 해서 그래서 좋은 오히려 성적을 됐고요. 거뒀군요. 네네. 올해는 어떻게 출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이제 도대회도 있고요. 뭐 전국대회도 있지만 도대회에서 일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가야지만 이제 전국대회를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 같은 경우 요새는 행복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창 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어떤 문화 예술로 이렇게 많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뭐 상위권으로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면 또 전국대회도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 나가야죠. 5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1등
하는 날까지 열심히 일정, 예, 그런 날 후원하도록 있어야겠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나운 합창단의 백성경 주의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